짜란. 그냥 뭐 샀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깜짝이야. 이게 뭐냐? 이거를 제가 한번 오늘 신청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만든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맛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파이어족 김알밥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희빈님, 반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짧게 만나갖고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은 진짜 놀러 만나는 거라서 두근두근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하다가 올 생각이에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선생님도 있어 같이 얘기도 해보고 난 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 사이에서도 이거 아니에요? 아 너무 웃겨. 난 이렇게 할래. 가자. 아이고.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4, 5일 정도 쉬었습니다. 계속 달리기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 정체성이 좀 틀려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갔고 달리다 뒤를 돌아봤는데 잘못된 길로 달리고 있었던 느낌이라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질문을 시점으로 한 4, 5일 잠수를 탔습니다.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집밥 영상이 엄청 많았고 그걸 이제 올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준비를 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저의 원래 이 채널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20대 평범한 사람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 그런 일기장 같은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집밥 만드는 거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파이어족이 무조건 절약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다던가 인생의 경험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이제 잘라먹고 집밥에만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를 보니 뭔가 좀 잘못된 방향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깊은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그 수첩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저의 그 인생과 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요. 그래도 쉬니까 확실히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사실 별로 그렇게 달라지진 않을 건데 이제는 절약에 집착하지 말고 내 일상을 잘 담는 거에 좀 집중을 하자.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담아보는 거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짜란! 일단 박수 한번. 드디어 저도 노트북이라는 걸 구매해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거의 데스크탑으로만 계속 일을 했는데 일을 하려면은 무조건 집에 와야 되는 그런 삶이 너무 이제 제한적이라고 느껴서 큰맘 먹고 노트북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갤럭시 북 프로 360이라는 노트북이고 역시 당근에서 사왔습니다. 당근 제품을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저는 새 거를 사든 중고를 사든 제가 그냥 컴퓨터 켜갖고 편집하는 거 똑같거든요. 망가지지 않는 이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느껴갖고 더 저렴한 중고를 샀습니다. 멀리 가서 사왔고요. 왕복 거의 3시간이 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얻어왔고 판매자분이 맥북으로 옮기고 싶다고 거의 안 썼는데 그냥 판다고 그래서 굉장히 새 거더라고요. 정말로 박스 이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짜라란 오
노트북 너무 색깔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원래 흰색, 실버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브론즈 색깔이라서 조금 약간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깔끔한 것 같아요. 얘는 15.5인치일 거예요. 13인치를 살까 고민을 했지만 다다 익선이라고 거거 익선이라고 그냥 큰 거 샀습니다. 이 노트북 두께가 진짜 얇고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한 1kg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구성품에는 블루투스 마우스랑 화면이 손가락으로 터치가 되고 S펜으로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S펜이 따로 들어있는데 저는 이미 이제 다른 태블릿을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얘는 거의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랑 여기도 이제 선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어디 다른 데다 놨어요. 그래서 구성품은 이렇게 되게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노트북만 좀 보자면 열면 그냥 화면이 켜집니다. 지문 인식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쏙 하면은 이제 열리는. 그래서 벌써 거의 세팅을 해놨죠. 이게 이름에 360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왜 360이 들어가냐? 그냥 뭐 샀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하루 정도 오늘 침대에 누워갖고 이걸로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막 토도도도독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120 주고 샀으니까 더 일을 해야겠죠. 이 노트북으로도 그만큼 가치 이상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정말 돈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잘 써볼게요. 당근마켓이 짱이다. 친구가 저번에 놀러와갖고 이 마라샹궈 소스를 줬는데 이걸로 한번 점심 만들어 볼 겁니다. 두부도 있고 콩나물도 있거든요. 대충 쓱까 먹겠습니다. 재료가 없는 편이긴 한데 그냥 먹는 거죠 뭐. 2개나 있네. 일단 삶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한 2인분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한 3분의 2 정도만 써도 한 끼 뚝딱 먹을 것 같습니다. 2봉지로 나눠져 있어서 이건 좋네요. 콩나물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이제 두부를, 버섯도 있다. 버섯도. 콩나물 건지고. 이게 두부가 너무 말캉말캉하네. 좀 단단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지고 있구만. 한 거니까 떡도 넣어도 맛있겠지? 어우, 손이 시려. 냉동된 제품이 많아갖고 살짝 녹을 때까지만 잠깐 두겠습니다. 확실히 마라탕을 좋아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소스랑 재료 사서 따로따로 해먹는 게 훨씬 진짜 가성비가 좋습니다. 취향껏 먹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얼얼한 맛을 엄청 좋아하는데 직접 만들 때는 진짜 아무도 못 먹게 만듭니다. 매워 보이진 않는데 한 거는 약간 밥반찬 느낌이라 짠 게 맛있거든요. 여기에 건두부만 있으면 진짜 딱인데 건두부를 다 먹어갖고 다음에 또 사야겠어요. 이거는 쯔머장입니다. 예전에 마라탕 한참 만들어 먹을 때 같이 먹으려고 산 건데 그렇게까지 제 취향은 아니라서 잘 안 먹지만 항상 마라탕 먹을 때는 그래도 같이 먹는 그런 소스입니다. 지금 시간 12시 52분에 상품 등록 성공을 했습니다. 요거는 뭔지 아주 나중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전자책 같은 그런 거라서 나름 저 혼자서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하는 거라서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듯한 하루네요.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랑 만나기로 했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강아지 산책하고 쉬다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밥이랑 카페랑 가능하면 소품샵도 이렇게 좀 구경을 하려고요. 재밌겠다. 요즘 또 다시 많이 걷고 싶어서 원래는 버스 타고 10분 가면은 지하철이 있는데 그냥 한 30분 걸어가려고 합니다.
아, 야. 오늘 카페에서 좋은 소식을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팟캐스트 그때 촬영했을 때 거기서 알려준 게 경기도 1인 가구 반려동물 지원 정책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까먹었다가 갑자기 오늘 생각난 거예요. 그거를 여기가 후다닥 찾아봤는데 막 어디서 신청하라는 말이 없어갖고 다 전화 돌려갖고 물어보니까 결국에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내갖고 난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2개월 전에 신분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다행히 등록을 해놓고 있어갖고 그걸로 그냥 대충 살고 면허증도 있어갖고 그걸로 대충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내일 그 반려동물 그걸 신청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 그럼 모바일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딱 앱을 켰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신고가 들어왔다고 뭐지 하고 보니까 누가 제 신분증을 주워서 습득 신고라고 해야 되나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분증이 시청에 있다고 합니다. 시청도 어디 시청 어디 과 얘기 없고 그렇게만 써 있어갖고 아니 여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복지센터가 있고 시청도 있고 근데 거리가 좀 멀단 말이에요. 제가 차가 없잖아요. 버스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 집에 왔는데 엄마 집에 왜 왔냐면 이제 프린트 하러 왔습니다. 신청서를 내가 출력을 해서 작성을 하고 가지고 가야 되더라고요. 우리 집엔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프린트하고 내일 다시 신청하러 가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 지원하는 마리수가 별로 없어갖고 얼른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모를 것 같긴 한데 이건 내일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2023년 돌봄 취약가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동물병원 진료비, 호텔링, 장례 서비스 세 가지 분야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1인 가구는 소득 상관없이 그냥 1인 가구면은 다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약을 매달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사실 안 부담스러울 순 없죠.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오늘 신청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일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나가서 촬영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병원 가서 약부터 끊어오겠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이렇게 영수증도 하나 끊어달라고 했더니 일단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거기서도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일단 제출을 하고 안 되면 다시 연락을 달라 해서 이걸로 한번 제출을 해볼까 합니다. 방금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와 근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민원에 찌들어 있어서 그러신지 그 말투가 사실 저는 좀 너무 무서워. 그래서 지금도 막 민원실도 갔다 오고 다른 이제 사무실 같은 데도 갔다 왔는데 와 너무 무서워. 회사 다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방금.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확실치 못한 부분도 조금 있어갖고 뭔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만 말해보자면 1인 가구면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청이 된다라고 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거는 뭐 서류가 되게 종류가 많았는데 소득 증빙에 대한 서류는 빠져 있었어요. 아예. 안 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신청서랑 개인정보 동의서랑 주민등록 등본, 민증, 통장 사본, 그리고 강아지 동물 등록 번호였습니다. 자료가 좀 많은데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진 않았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신청서에 보면은 병원비를 얼마나 지불을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거를 자동 신청 내가 이 동물의 의료비나 이런 거를 지원받겠다는 신청을 하겠다 이건 줄 알았는데 이미 내가 진료를 받은 상태에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이 영수증을 이만큼 썼으니까 나에게 돈을 이만큼 지원해달라 이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병원비를 지불을 할 때마다 신청을 계속 해야 되냐 잘 모르겠어갖고 물어보니까 그분도 이제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라서 물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알아봐 주시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어쨌든 금액이 있습니다. 뭐 다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1동물당 고양이나 강아지. 강아지는 무조건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고양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는 아니지만 되어 있으면 우선순위가 된다.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고 언제 입금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번에 모아서 신청하는 것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 진료비 뭐 쌍모라서 한 3, 4건 정도를 합쳐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게 처음이라 확신이 너무 없어갖고 그냥 이제 흘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다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뭐 다행히도 뭐 방문 신청만 되는 건 아니고 이메일 같은 것도 됩니다. 살고 있는 시청? 뭐 거기 이제 담당자의 메일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메일. 거기다가 이제 보내서 주시면 됩니다. 1인 가구는 본인이 혼자 살고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같이 키워서 부모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거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나 혼자 사는데 내 이름으로 동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만 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도 가능합니다. 다른 범위가 있다 라고까지만 말씀드리고 아마 그냥 될 겁니다. 몰라요. 근데 사실 저 그냥 몰라요. 언제 입금되는지 몰라요. 어쨌든 조금 떨렸다.